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책임자 처벌 명단에 황교안이 있습니다. 황교안의 의혹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면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이 있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 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를 막은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7시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되면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의 외압이 계속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얼마나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검찰이 해경 압수수색을 6월 5일에 했음에도 정작 123 정장을 4개월이 지난 10월 6일에 기소하게 됩니다. 즉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 초에야 검찰은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 123 정장은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됩니다. 이듬해 검찰 정기인사에서 변찬호 광주지검장을 비롯한 관련 수사팀 전원은 일제히 좌천됩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기록물 봉인입니다. 황교안이 권한대행 시절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7시간을 알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등 8만여 건을 모두 봉인해버리지요. 즉 30년간 누구도 열람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목록조차도 봉인해버려 어떤 문건인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은 이렇게 답변했지요.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기도록 되어 있다. 최대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국정에 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게 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면 봉인된 기록을 볼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되는 길도 있다. 왜 제가 증거인멸을 하겠나? 법조인 출신은 불법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저지를 수 없다라고 발언했지요. 네, 맞습니다.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되지요. 지난 4월 김학의 수사단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 황교안이 봉인한 박근혜 7시간 관련된 기록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세월호 전면 재수사 발표가 나자 황교안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여러 차례 검증이 다 된 것이다. 저는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물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자, 그럼 이렇게 떳떳하다는 황교안은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월호 선체가 접안되어 있는 목포신항을 방문했으나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황교안 측에서 유가족을 만날 것이라고 해놓고서는 다른 동선을 따라 빠져나가 버리지요. 또한 세월호 5주기 추모식에는 어땠습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는 불참하고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만 참석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모두 안산시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지요. 또한 지난 차명진과 정진석 등의 망언에 대해서도 경징계만 내립니다. 더불어 세월호 언론인 책임자 명단에 포함된 이진숙을 인재라고 영입하면서 바른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써온 기자라고 소개했지요. 황교안이 세월호 재수사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꾸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과 뜻을 합해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정말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 지도자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절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고 말끔하게 미래로 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건 틀림없다. 그동안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실규명이 미진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다. 그리고 지지부진해 보이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새로운 진전, 새로운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기왕 구성한 김에 그간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 문제도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실규명에 임해주리라 기대한다 라고 발언했지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황당한 과거회기 발언에 대해 핵일침을 날렸다 이겁니다.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이야기라는 황교안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작 황교안은 세월호에 관련해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떳떳하다고 하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온갖 의혹만 남기고 은폐했던 과거의 황교안 시점에서 보면 지금이 미래였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의 미래는 좀 나아졌습니까? 앞으로 황교안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